안녕하십니까, 지리왕 촉선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내분, 감독 교체 문제 등 여러 이슈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선수들 간의 갈등 문제로 고민이 많은 벨기에 국가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벨기에는 피파 랭킹 4위의 축구 강국입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언제나 기대받는 축구 강국 중 하나이기도 했죠. 이 2010년대를 사람들은 벨기에 황금 세대라고 불렀고, 심지어 피파 랭킹 1위를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파 랭킹 1위를 찍어본 국가 중 유일하게 월드컵 결승을 가보지 못한 국가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국가이기도 하죠. 이런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바로 선수단 내 갈등입니다. 언제나 벨기에 감독의 최우선 과제는 대표팀 선수단을 얼마나 잘 화합시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내느냐였죠. 이게 가능한 기간에는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어김없이 처참한 성적을 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벨기에는 왜 언제나 선수단 내 갈등에 시달리게 됐던 걸까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벨기에의 위치는 아주 절묘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유럽의 초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지역은 언제나 열강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도 이 지역 때문에 발발하게 되었었죠. 아무튼 이런 벨기에 지역이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실각 이후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편입이 되어 프랑스를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되기도 하죠. 결국 19세기에 벨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와 가까운 남부의 왈롱 지역은 프랑스어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 네덜란드와 가까운 북부의 플랑드르 지역은 네덜란드어 문화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왈롱과 플랑드르 지역으로 문화권이 나뉘게 된 거죠. 석탄과 철광석 산지가 집중되어 있던 왈롱 지방은 이를 바탕으로 중화공업을 육성하여 초기 벨기에 성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벨기에의 부가 왈롱 지역으로 모이게 된 거죠. 바로 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전통적인 중화공업의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원의 고갈,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중화공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유럽의 중화공업이 쇠퇴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벨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역시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했고, 이때부터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금융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왈롱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플랑드르 지방 사람은 왈롱 지방에 계속되는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던 거죠. 이렇게 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겁니다. 두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어 두 나라로 쪼개질 뻔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갈등이 상당했었죠. 이런 정치적 이슈는 축구판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82년부터 꾸준히 월드컵에 얼굴을 내밀었던 벨기에가 2006년 이탈리아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지역 예선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특히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의 벨기에 국가대표팀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왈롱 지방 선수들과 플랑드르 지방 선수들이 파벌을 나누어 식사까지 따로 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 98 월드컵 당시 이미 2패로 조별 예선 탈락이 결정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마지막 상대가 바로 벨기에였죠. 우리나라와 경기하기 전까지 벨기에는 2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기면 16강에 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와 1대1로 비기면서 3무로 조별 예선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라 당시 벨기에 선수들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때 벨기에 스쿼드는 2010년대의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스쿼드만큼이나 화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 월드컵이었으니 거의 홈에서 경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예선 탈락을 하게 된 거죠. 후에 벨기에 예선 탈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바로 팀 내 갈등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98년은 월드컵이라도 출전을 했지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0년대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얼굴조차 내밀지 못했으니 팀 내 불화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치부심한 벨기에는 98년 월드컵 이후부터 유소년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결실이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지만 관건은 역시 지역 간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크 빌모츠라고 하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벨기에 출신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감독은 왈롱 지역 출신이었음에도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내파 감독이면서 두 지역을 아우를 수 있었던 감독이었던 거죠. 다만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흠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4 브라질 월드컵도 유로 2016도 8강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벨기에의 스쿼드는 그냥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스쿼드였기 때문에 이에 만족할 수 없었던 벨기에는 빌모츠를 경질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현재 포르투갈 감독 마르티네스였죠. 2014년과 2018년의 스쿼드가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을 검증받은 감독 아래 선수단에 큰 불화 없이 2018년 월드컵에 참가해 기어코 4강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우승이 목표였기 때문에 아쉬워했었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벨기에 스쿼드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베스트 1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선수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름만 봐도 이 선수가 왈롱 지방 출신인지 플랑드르 지방 출신인지 딱 감이 옵니다. 자, 먼저 당시 에이스였던 주장 에당 아자르입니다. 그리고 악셀 비첼, 토마스 메니에, 이 세 사람은 딱 봐도 프랑스 냄새가 확 풍기는 이름이죠. 바로 왈롱 지역 출신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우리가 친숙한 바로 그 덕배죠. 알더웨이럴트, 얀 베르통원, 이 선수들은 플랑드르 출신이라는 게 바로 느껴질 겁니다. 딱 봐도 네덜란드 선수들과 이름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그 외에 뱅상 콤파니, 티보 쿠르투아,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넘버2 골키퍼였던 미뇰렛 등과 같은 선수들은 프랑스어를 쓰는 플랑드르 지방 출신 선수들입니다. 네덜란드어를 쓰는 왈롱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있듯이 그 반대인 프랑스어를 쓰는 플랑드르 출신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특히 수도인 브뤼셀은 플랑드르 지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프랑스어를 쓰는 왈롱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바로 브뤼셀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콤파니였죠. 콤파니의 부모님들이 과거 왈롱 지역 출신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브뤼셀로 이촌 향도를 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 뱅상 콤파니가 2014년 당시에 선수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할을 이 뱅상 콤파니가 했던 거죠. 출신만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선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 뱅상이 네덜란드어로 빈센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바로 그 빈센트죠. 고흐가 프랑스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의 이름이 뱅상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벨기에 선수들의 이름을 직접 보니 어느 정도 느낌이 팍 오시죠. 얼마나 선수단 내 갈등이 심했을지. 이제는 벨기에 황금 세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2강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아마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벨기에는 선수단의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다시 벨기에는 지역 갈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과연 벨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황금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벨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걱정 없이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오늘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